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5시 50분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네요.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계신다면 안부 연락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환율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요 1420원 정도까지 올랐었었고 지금도 조정을 살짝 주고 있습니다.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율은 궁극적으로 좀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할까, 한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할까? 저는 미국이 먼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환율은 그 정도 되고 있다. 어쨌든 뭐 1480원 70원까지 갔었다가 1400원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환율은 전 이 아래로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리가 원래 안정적인 자리거든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에너입니다. 에너는 9.5 아래에서도 편하게 모아가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어쩌면 오늘 이번 여름이 일본 여행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희축통화국들입니다. 네. 환율은 금리는 미국 금리는 4.5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가는 살짝 반등했다가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그죠? 글쎄요. 뭐 유가는 뭐 일단은 역시나 뭐 요 자리에서도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그 정도입니다. S&P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이제 관세가 90일 유지되면서 지금 현재 한 30% 정도, 중국이 미국이 24%인가 그렇고 미국이 중국이 30% 정도 관세를 지금 매겨놓고 있거든요. 뭐 펜타닐 관련된 그런 관세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날 거다라고 하다 그 정도니까 지금 시장이 안정화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 아마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고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매수를 할 정도로 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랐네요, 그죠? 당시 떨어지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렇게 폭락하지 않을 이유라고 말씀드려서 내가 5,400 정도에 대한 걸 많이 드려서 5,400, 5,200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막 4,800까지 빠지면서 와, 좀 충격이었죠. 그죠? 하지만 거래는 엄청난 거래량 들어오면서 반등을 다 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살려고 달려들지는 마시고요. 조금 구경하면서 아마 또 꿀렁꿀렁 흔들흔들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2640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한국 증시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금리가 진정이 되게 되면 오히려 중국 증시가 더 날뛸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동북아 쪽 올 연초 작년 말부터 동북아 쪽 주식 증시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죠? 한국 증시는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뭐 한 15% 정도 상승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국 증시는 어딨나? 차이나 항생 잠시만요. 항생 지수도 역시 4월달 그리고 연재 이때였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만큼 상승했었고 당시에 조정이 나왔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냐. 전반적으로 다 똑같다 그죠? 최근의 모습은 네, 그 정도입니다. 비트코인도 아마 그런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종목들 몇 개 추천을 드렸었죠. GS건설 15,000원에서 매수 잡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건설주들은 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제가 실제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종목, 편하게 들고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괜찮죠, 그죠? 네, 그 정도 하고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큰 상승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뭐 약간의 조정 그리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전의 조정에서 10만 2천 불 정도 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실제로 책이 이번엔 되게 됐다 그죠? 되고 나서 이쪽으로 싸고 지금 구경 중입니다. 한 번 더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큰 하락에 대한 부분은 보여지진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날봉상 우리가 이제
스토캐스틱에 이제 12평 정도를 일단 기준으로 좀 장기적인 기준을 좀 잡으시고, 어쨌든 5위평은 살짝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여기 구간에서 나중에 이제 어떤 흐름상에서 장대목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때가 조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나오면 그때 좀 액션 좀 강하게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쏘쏘합니다. 다만 이제 주불벤, 이제 월불벤에서 또 한 번의 상단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를 하면 진 않습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자체는 꽤 오래전에 진행이 됐었고, 그 와중에도 최근에 이제 그 와중에서도 작은 눌림목을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 가볍게 익절로스, 알트코인 마찬가지입니다. 익절로스라고 해서 한 20%, 25% 정도만 매도하시고 잔량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이 흐름들을 예측해 달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못 잡으셨더라도 그렇게 잡아야 뒤에 대응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비트코인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 봐요. 살까?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나 봅니다. 초보자분들, 어르신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앞으로 5년 뒤에는 이거보다 낮은, 그러니까 5년 안에 이거보다 낮은 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도 많이 했었죠. 그죠? 근데 실제로도 더 올랐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만큼에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실제 저는 행복했죠. 저는 숏포지션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무조건 그렇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이제 이 메이저급 추세가 나중에 충격을 받을 때가 올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도 그랬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진행되면 정말 이런 식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익절을 하고 나갈 생각, 또는 디테일하게 뭐 로스커스 손절 쓸 수 있다면 뭐 크게 보셔도 제수하셔도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내가 이런 시나리오 안에서 혹시나 망가지는 가능성에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관리할 수 있으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흐름에 있어서라도 눌림목을 잡고 들어가서 작은 수익이라도 좀 확정을 짓고, 그리고 남은 조금 계좌 부드 리스크를 줄여서 끌고 간다. 이게 핵심 전략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상하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더라? BTC 차트입니다. 그죠? 비트코인 입장에서 뭐 날봉 정도인데요. 날봉 정도 상태에서 최근에 BTC 차트에서 올라갔다 조정을 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슈팅이 나왔다 조정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많은 종목들이 뭐 이오스 이번에 이제 무슨 리밸런스 끝났죠. 그죠? 슈팅 났다가 조정 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폭락에 대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약조정, 역시나 우리가 상승에 대한 양봉에 있어서 약조정에 대한 매수를 전략을 그대로 유지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것에 대한 첫 번째 턴은 지나갔고, 그 다음 턴인데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가기 보기보다는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나온 애들 중에서 일정의 되돌림이 형성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를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뭐 페페 이런 애들도 언급을 좀 드렸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네. 좋습니다. 뉴스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리밸런싱이 다 끝났죠. 그죠? 요번에 이제 그게 끝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재빨이 떨어진 거지. 그죠? 지금부터는 이제 펀더멘탈인데, 저는 어디에서 살까요? 글쎄요. 좀 넘겨보겠습니다. 시빅 이런 애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손사가 좀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 그죠? 시빅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늦었습니다. 타이밍이 약간 늦었는데 그래도 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트론도 지금 잘 움직이고 있네요. 그죠? 이런 모습. 그래서 이 양봉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되돌림을 노리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꽤 오랫동안 이렇게 쭉 흘러갔었던 부분이니까 요거는 믿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꼭 반드시 손절은 지키셔야 합니다. 네, 무조건. 뭐 이런 데도 나쁘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리 갔던 종목들은 약간의 조정, 그래서 눌림목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려고 하고, 그리고
안 간 종목들은 이제 막 들고 있는 종목도 몇 가지가 좀 있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펜들도 뭐 괜찮은 것 같고, 그죠? 지금 타점은 아닙니다. 계속 괜찮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월 7일 날 요 상승에 대한 되돌림, 요 되돌림이 나왔었죠, 그죠? 이렇게 되돌림이 나온 펜들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이렇게 되돌림이 나오는 요런 자리들을 노려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는 좀 빠른 애들도 있고 느린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순환매, 작은 순환매 형태입니다. 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집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성 매수보다는 좀 신중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니면 저랑 같이 편하게 안전한 증시 쪽으로 넘어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